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사실 운이 좋은 거야. 이걸 못 봤다?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금 살던 대로 밤에 가갖고 상추쌈 싸서 마늘 넣어갖고 막 마늘 냄새 나지 하하 깔깔깔하고 감자탕에 밥 비벼 먹고 와갖고 자면 그냥 세균이 그냥 막 잇몸을 뜯어 먹으니까는 오늘 스케줄이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팍입니다. 오랜만에 가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치과에 오면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이란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치석 제거술을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치석은 뭐야? 여러분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 찌꺼기가 플라그라는 형태로 치아 주변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오랫동안 치아에 또는 잇몸에 붙어서 굳어버린 거,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된 거, 그걸 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아치! 돌석! 치석!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으악! 햇반 가져와! 요렇게 치아와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이런 돌덩어리 같은 이물질들, 여러분들도 지금 거울을 보면 아랫니 뒤쪽에 치석이 껴있을 수 있어요. 사이가 원래는 이렇게 다 치아가 따로따로 벌어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마치 무슨 하나 다 연결된 것처럼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하고 이 사이를 다 메꿔놓은 것처럼 담벼락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치아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잇몸에 푹푹푹 박혀있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거울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빠르게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 치석 알겠습니다. 돌덩어리 굳은 거 치석을 떼는 것이 스케일링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스케일링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치아랑 잇몸 사이에 치석이 붙어 있죠. 그 치석은 굉장히 세균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잇몸 뼈를 녹이는 세균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치석을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 잇몸이 녹아서 없어져. 원래 저희 잇몸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분홍색 잇몸 안에 잇몸뼈, 치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조골에 치아가 박혀 있는 건데, 분홍색 잇몸은 그 잇몸뼈에 카페트처럼 그냥 한 2mm 정도 두께로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잇몸뼈가 주저앉는다? 카페트도 따라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에서 보면 이하고 이 사이에 분홍색 잇몸이 없어져서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스케일링을 해서 여러분의 잇몸에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치조골이 소실돼서 여러분들 잇몸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치석이 막고 있었을 뿐인데, 마치 여러분은 내 잇몸은 원래 건강하고 내 이하고 이 사이에는 구멍이 나 있지 않은 건데 스케일링을 해서 구멍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멍이 날 정도면 그 사이에 있는 잇몸뼈, 치조골이 많이 없어진 상태다. 그거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하고 이가 박혀있는 알베올라 본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찾으면 너무 많이 나와요. 구글에 요즘은 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신, 미국 국립 도서관, 여기에 보시면은 건강한 잇몸은 뼈가 이 높이에 있고 분홍색 잇몸이 카페트처럼 깔려 있죠. 하지만 이 치아 주변에 이렇게 플라그가 생기게 되면 주변에 맞닿아 있는 잇몸뼈가 보시면 좀 손실이 됐죠. 그거에 따라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런 틈, 디프닝 건 포켓, 이런 주머니가 생기면서 여기에 또 음식물이 껴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 또 치석이나 플라그가 쌓이고, 이러다 보면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면 또 아래에 있는 뼈가 녹으면서 분홍색 잇몸도 따라서 없어지면서, 잇몸뼈가 없어지면 뭐가 안 좋냐? 잇몸뼈는 땅 같은 겁니다. 치아는 말뚝 같은 거고, 땅이 튼튼해야 말뚝이 땅에 튼튼하게 박혀 있겠죠. 근데 땅이 질퍽질퍽한 진흙으로 바뀐다면 이 박혀있는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는 잇몸이 내려가면서 잇몸이라는 이불을 덮고 있어야 될 치아의 뿌리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찬물을 먹거나 바람을 쬐면 시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잇몸뼈가 너무너무 많이 내려가서 치아의 끝부분만 박혀있고 잇몸뼈가 너무 많이 내려갔다? 막 덜렁덜렁 흔들려요. 실제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젊으시고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모르실 텐데, 혀로 이렇게 밀잖아? 이가 여러분이 어릴 때 유치 발치할 때 이가 흔들리는 것처럼 잇몸뼈가 많이 소실이 되면 실제 치아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 시리고 흔들리는 잇몸, 흔히 풍치라고 하죠. 왜 시리고 흔들려? 치아를 붙잡고 있던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니까. 왜 녹아서 없어져? 치아 주변에 플라그로 인한 잇몸 조직의 염증 때문에. 그렇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플라그랑 치석을 제거해야 된다. 뭘로 제거해? 스케일링! 스케일링으로 그걸 제거해야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과정을 방어할 수가 있다.
아닌데요. 저는 원래 튼튼했는데 스케일링 하니까 구멍이 났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잇몸은 녹아서 잇몸뼈엔 구멍이 나 있었고 다만 그 구멍을 치석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라고. 원래는 이하고 이 사이에 여러분이 구멍이 나 있다고. 근데 이렇게 막혀 있었다고. 시멘트 칠한 것처럼. 그러니까 요 치석이 떨어진 거를 혀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구멍 난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고 치아가 흔들리고 풍치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플라그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입솔질, 치실, 치간칫솔, 흔히 물치실, 워터픽이라고 하는 그 구강세정기를 통해서 플라그를 떨어뜨려 준다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 구멍을 막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나의 잇몸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냐?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내려간 잇몸은 다시 차올라오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이 처음 가지고 태어난 잇몸만큼만 소비하면서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젊은 날에 관리의 소홀로 많이 까먹었다면 그 뒤로 아껴 쓰셔야 돼요. 어떻게 아껴 써야 되냐? 플라그 제거를 꼼꼼히 열심히 집에서 일단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남는 플라그는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으로 치석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석으로 서로 묶어서 쓰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미 잇몸이 좀 나는 내려가서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싹 시멘트 발라가지고 6개를 한 덩어리로 싹 묶어가지고 서로 튼튼하게 울타리 지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치석이 남아있으면 이 묶여있는 6개라고 칩시다. 이 6개의 전체의 잇몸뼈를 줄줄줄 녹아내려서 나중에 6개가 한 덩어리로 덜렁덜렁. 각자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6개로 묶잖아. 연대 책임 되는 거야. 6개 그냥 몽창 다 한 번에 빼야 돼. 고려대는 안 되냐고. 뭔 소리야! 그 연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치아 6개 연대 책임이라는데 초전도체로 하면 안 되냐고? 초전도 임플란트로 하면 안 되냐고? 쓸데없는 소리!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해. 저는 열심히 칫솔질을 하는데 내 친구 누구는 칫솔질도 열심히 안 하는데 치석은 내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치석이 더 잘 생기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없지는 않아요. 치아 표면의 거친 정도라던가 아니면 침의 어떤 점액성, 끈적끈적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끈적한 침을 가지고 있고 치아 표면이 거칠수록 치아 표면에 플라그가 좀 잘 달라붙겠죠. 하지만 대체로는 음식을 먹는 습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채소라거나 치아에 들러붙지 않는 음식들을 먹는다면 당연히 치석 생성이 좀 덜할 것이고 빵, 쿠키, 음식이 잘 달라붙게 생긴 젤리, 누텔라라던가 드시면 아무래도 좀 많이 생겨요. 침대 위 미친 개님. 난 다른 데는 안 생기는데 아래 앞니에는 미친 듯이 생겨요. 좋은 질문! 근데 아이디가 침대 위 미친 게 자신 있어. 좀 치나? 자, 어쨌든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 치석 사진을 보면 아래 앞니 뒤쪽을 찍고 있습니다. 왜? 아래 앞니 뒤쪽에 실제로 치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 앞니 뒤쪽에는 왜 치석이 실제로 많이 생기느냐? 혀가 닿아서 씹으니까 침이 고여서 잘 안 닦아서 덜 닦이긴 하지, 바깥쪽보단. 하지만 닦을 수 있어. 자, 왜 아래 앞니 뒷면에만 좀 더 치석이 누구나 많이 생기냐? 생물 시간에 침샘 배우죠. 침샘에는 귀 아래에 있는 이하선이라고 하는 귀밑샘도 있고요. 턱 밑에 있는 턱밑샘도 있고 침이 나오는 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침샘 중에 혀 아래에 있는 혀밑샘에서 나오는 침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침보다 좀 더 끈적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거나 할 때 이 아래 앞니 뒤쪽에 좀 더 음식물을 잘 접착시킬 수 있는 성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앞니 뒤쪽에 치석이 여러분이 많이 생기고 치석이 얼마나 쌓였나를 볼 때 그쪽을 주로 먼저 보게 돼요. 혀밑샘의 점성도가 높아서 앞니 뒷부분에 상대적으로 치석이 많이 생긴다고 구글링 하신 거예요? 나는 저렇게 표현이 안 될까? 이 혀 아래가 끈적끈적하잖아. 여기가 끈끈하단 말이야. 여기가 쩍쩍 붙어 쩍쩍. 그러니까 여기가 막 손톱으로 긁으면 막 그래서 아래 앞니 뒤에 더 많이 생긴다.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구글에서는 고급스러운 혀밑샘의 침의 점성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은 들 것 같아. 스케일링이라는 거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여러분 아프진 않을까?
비싸진 않을까, 이런 진입장벽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9세가 넘은 대한민국 국민, 물론 이제 국민건강보험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될 거예요. 그분들의 경우 만 19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의료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한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 뭐 간 김에 나의 잇몸뼈는 얼마만큼 높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혹시 좀 내려가진 않았는가, 또는 뭐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정보들을 보고 싶다 해서 뭐 파노라마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몇천 원 추가. 그래서 대체로 2만 원 이내의 비용으로 스케일링의 의료보험이 됩니다. 1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간 후 올해 12월 31일,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남을 텐데 꼭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꼭 챙겨서 받으시고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받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검진을 해봤는데 잇몸이 이미 막 너무 안 좋아, 이미 되게 많이 골 손실이 일어났고, 이런 분들의 경우는 1년에 한 번보다 치료 목적으로 잇몸 치료를 받거나 하면 좀 더 자주 스케일링이 의료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사실 운이 좋은 거야. 이걸 못 봤다? 그냥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모르고 맨날 그냥 지금 살던 대로 밤에 가갖고 제육볶음 처먹고 상추쌈 싸서 마늘 넣어갖고 막 마늘 냄새 나지 하하 깔깔깔하고, 후식으로 야 설렁탕 하나 때리고 가자 해장국 먹고 감자탕에 밥 비벼 먹고 와갖고 자면 그냥 세균이 그냥 막 잇몸을 뜯어 먹으니까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잇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케줄이냐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스케일링 자주 하는 게 안 좋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땡땡땡!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치석 제거를 해주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치과에 가서 매일 스케일링을 하기는 좀 어렵고, 바로 생긴 플라그들은 칫솔질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털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만 해야지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잇몸이 더 안 좋아지고 3개월에 한 번을 한다고 잇몸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주 할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더라. 이상하게 그 스케일링은 원장님이 안 해주고 위생사 선생님이 해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치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치과 의사를 도와줄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엑스레이 촬영이라던가 스케일링이라던가. 실제 그 치과 위생과를 다닐 때 치과 의사들보다 더 많이 스케일링 실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최근에 제가 뭐 그 숫자까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본과 3학년 때 스케일링 케이스라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9학기에 6명인가? 한 학기에 6명인가를 치석을 제거해봐야 돼, 내가 내 손으로. 그래서 보통 누가 받아요? 그 스케일링을 저희 야구부 후배들이. 그래 뭐 반갑다, 밥 한번 먹자, 친구 누구 데리고 와, 3명 같이 옵니다. 넷이 밥을 먹어요. 야 그래서 말인데 말이야, 너 이번 주 금요일날 2시에 뭐해? 공강이야? 스케일링 한번 받으러 올래? 아 내가 깨끗하게 해주지. 그냥 막 벅벅 긁으니까는 광부야 광부. 막 해가지고 막 야 돌 나온다 시원하겠다 막 요런 행태가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후배들을 스케일링 하기 위한 빌드업이 굉장히 있었다. 매 학기 모집을 해야 나중에는 4학년 1학기 정도 되면은 좀 여유가 생겨요. 야 한번 와, 형 스케일링 잘해. 4번이나 해봤어. 이제 형은 능숙해. 근데 막 2하고 2 사이에 기구 걸렸는데 모르고 그냥 왜 안 나와? 막 잡아당겨 갈고리로 막 2하고 2 걸어가지고 막 턱 들리고 막 피가 막 철철 나고 막 그렇게 실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치과 의사가 저처럼 또. 그래서 중간에 뭐 무슨 치료를 하다가 치석이 보여서 제가 스케일링을 이제 해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제 평생 아마 스케일링을 12번 정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2학기 동안. 근데 저희 치과 선생님도 한창 바쁘면 하루에도 스케일링을 12명도 할 수도 있잖아. 이론적으로야 뭐 왜 해야 되고 어떤 세균이 살고 뭐 이런 건 다 알지만 기술적으로 그 모든 치석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떼는 것은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계속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배 저랑 그 야구부 같이 열심히 했던 저랑 친한 교정과 의사 있어요. 그 친구네 뭐 예를 들어 치과에 갔다고 쳐. 스케일링을 한번 받고 싶어. 그럼 그 치과 의사한테 받을래? 아니면 치과에 일하는 위생사 선생님한테 받을래? 저는 위생사 선생님. 그 친구가 뭐 진료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마 그 친구도 나한테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제가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디서는 모든 스케일링을 또 치과 의사가 열심히 해주시는 병원도 있을 수도 있어. 또 열심히 수련하셔서 또 치주과 이런 수련의 선생님들은 스케일링이란 그런 잇몸 치료만 몇 년을 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잘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스케일링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약회사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잇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약이 아닙니다. 바로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입솔질을 통해서 플라그를 확실히 털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칫솔을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도구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 플라그를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나는 손수건으로 할래? 나는 휴지로, 키친타올로. 왜? 치석은 플라그가 굳어서 생기는 건데, 이 플라그를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에서 떨구는 방법은 칫솔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치아 표면에서 플라그나 음식물 찌꺼기를 털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 그것이 또 칫솔이고요. 또 그럴 때 화학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뭐 예를 들면 불소라거나 또는 치주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또는 플라그를 좀 잘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또 치약에 담아둔 것이기 때문에 쓰면 좋다. 하지만 치약이 없으면 칫솔질 하나만 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잇몸을, 20세의 잇몸을 80세까지 유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애경 2080 치약 보고 계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이 10세가 아니고요, 20세, 80세가 아니고요, 20살의 건강한 잇몸을 80살까지 유지하시는 치과의사 매직박의 구독자 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세 때 이빨 개박살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0년간 유지된 잇몸이니까 81세에도 유지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여기 이제 일부 몰지각한 이런 사람들은 81세는 왜 포함 안 시켜주시죠? 81세는 뭐 잇몸이 망가져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매직박님? 이런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지킬 수 있을 때 지켜라. 왜냐면 잇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내려가면 다시 생기진 않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자, 이런 오늘 치석에 관련된 얘기 좀 해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는 칫솔질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이 언제냐고요? 원래는 오늘 2개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